일단 이 녹화가 두 번째 컷입니다. 첫 번째 녹화가 중간에 컴퓨터 이슈로 좀 잘려버려서 매치 경기부터 2화 녹화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일부 지금 이거 녹화 다시 진행해서 앞에 경기들 좀 분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에도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경기들이 많은데 어제 경기들이 좀 산만했어요. 실제로 경기 결과들이 앞서 이제 분석을 하겠지만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클리블랜드 대 워싱턴 경기는 이제 어제 워싱턴이 또 대승을 했습니다. 결국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도 결국 바이비가 또 불운한 경기를 펼치고 말았었고, 이제 오늘 경기도 좀 증명을 해야 되는데 클리블랜드에게는 좀 걱정되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드리게 됩니다. 일단 카발리가 지난 경기에 완벽투를 펼치면서 제구까지 조금 버텨주는 양상 속에 퀄리티 스타트를 내리하고 있게 되었었고, 클리블랜드가 오늘 경기 좌투수를 꺼내기에 좀 다행인 부분도 있지만 결국 타격에서 카발리를 공략하지 못하면은 아쉬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루이스 갈레시아 주니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워싱턴이 결국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좌투수가 나왔을 때 좀 부족한 게 생깁니다. 제임스 우드가 나름 해주고 있지만 딜런 크루즈, CJ 에브람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이콥 유양 누네즈까지 전부 다 지금 좌투수 상대로 성적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이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임스 우드가 어제처럼 1회부터 폭발시킬 수 있는 타격을 워싱턴이 강점이라고 했을 때 그게 폭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리블랜드가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있겠습니다만 카발리를 공략하지 못했을 때 결국 클리블랜드의 주력 투수들이 불펜에서 우투수로 좀 배정이 되어 있고 좌투수의 강점을 또 불펜까지 가져갔을 때는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칸티뉴가 버티지 못했을 때 워싱턴이 오히려 후반에 저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칸티뉴가 그래도 6이닝 2, 3실점 내로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음을 가져가고 있긴 합니다. 워낙 체인지업이 좀 이번 시즌 좋아가지고 좋은 모습 보이고 있기에 괜찮다라고 바라보는데, 타이트한 승부가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두 점 그냥 게임이 아니라 언더가 되긴 할 것 같습니다만 오늘 7.5점의 기준점에서 굉장히 근사치 수준의 언더가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워싱턴이 우투수에겐 좀 강하니까 이 클리블랜드의 주력 투수들이 우투수로 좀 많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워싱턴이 후반에 또 한번 저력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클리블랜드 정배는 못 본다, 그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경기 이제 볼티모어 대 템파베이 경기인데 어제 경기도 계속 보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연장 13회까지는 경기를 했었고 연장 10회부터 13회까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연장 10회를 제외하고 11, 12, 13회 모두 점수가 양팀 서로가 내면서 진행이 되는 경기를 봤습니다. 결국에는 끝내기 홈런으로 볼티모어가 이제 9대7에 승리를 했는데, 그 끝내기 홈런 맞기 전에도 템파베이는 이미 13회 초에 2점을 뽑아냈던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끝내기 3런 홈런을 맞아가지고 대파가 됐던 건데 슐튼스가 많이 아쉬웠죠. 근데 어제 경기 볼티모어가 불펜 6명을 투입을 했고 템파베이는 5명을 투입을 하면서 서로가 불펜이 지금 갈려있는 상황입니다. 갈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발 투수 의존도가 굉장히 큰 경기인데, 이 쉐인 바즈가 지난번에 친정팀인 템파베이를 상대로 던져서 6이닝 6.1이닝 가까이를 거의 1실점 내로 1실점인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퀄리티 스타트를 했었고, 잭슨은 선발로 바뀌면서 이번 시즌 체인지업과 그 스위퍼의 가치를 증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가 선발 투수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경기 결과를 솔직히 말해서는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불펜을 좀 소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안한 모습은 있지만 적어도 선발 투수들의 호투는 좀 가능을 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게 돼서 서로가 6이닝 정도를 버텨준다고 바라보면은 불펜 싸움에서 어제도 정규 시장 내는 2대2의 승부로 경기가 이루어졌던 만큼 좀 타이트한 경기, 점수가 안 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경기는. 그래서 언더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디트로이트 대 LA 인저스 경기인데 몬테로 대 코차노비치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코차노비치의 볼 지질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퀄리티 스타트를 하고 있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볼넷에 대한 가치는 지금 당장에 상승했다라고 바라볼 수 없죠. 그러니까 볼넷이 안 나온 투수로서 발전했다라고 코차노비치의 가치 평가를 올려치기 할 수는 없다라고 일단은 보게 됩니다. 성적이 올려치기가 좀 되어 있는 건데 오늘 경기에서도 그 볼넷이 문제예요. 왜 LA 인저스는 불펜이 지금 리그
리그에서도 OBP 수준이 굉장히 안 좋은 수준의 최악의 불펜을 가지고 있는 팀 중에 한 팀으로 뽑히고 있고, 디트로이트는 몬테로만 버텨주면 불펜에서 갈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미 원정에서까지 그렇게 흔들리면서 홈에서 7연패 이후에 더블헤더에서 연패를 끊어내긴 했습니다만,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았던 흐름도 투수력으로 버텼던 거라고 한다면 오늘도 몬테로 플러스 알파로 불펜에서 버텨줘야지 이 경기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LA 인저스가 이기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언더 양상을 이것도 바라보기는 하는데, 언더를 생각을 하려면 이 경기는 코차노비치의 볼질이 없어야 됩니다. 적어도 코차노비치가 본래 4사구 3개 이하로 끊어내면서 6이닝을 버텨줘야지 LA 인저스의 불펜질에서 이제 방화가 조금 있다고 한들 기준점 내로 떨어질 수 있을 거로 바라봐서, 이게 사실 몬테로의 호투라든지 아니면 디트로이트의 불펜에 대한 기대값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든지 그런 경기라기보단 딱 하나입니다. 동점 던지게 하는 거예요. 코차노비치가 볼질을 많이 할까 많이 하지 않을까, 딱 그런 경기라고 바라봐야 되고, 저는 많이 하지 않을 것 같다라 한번 손을 들어주면서 5월달 페이스를 봤을 땐 언더를 말씀을 드린다라고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피츠버그 대 시카고 컵스의 경기인데, 오늘 애쉬크래프트 윅스가 나오는 경기입니다. 윅스 같은 경우도 지금 4년차 들어서는 선수이고, 이번 시즌 마이너로 시작하게 된 이유가 시즌 초반에 팔꿈치 염좌가 발견이 되면서 통증 때문에 재활에 좀 들어갔었고, 마이너리그에서 이번 시즌 7경기 정도 던지면서 4점대 이하의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고 지금 메이저리그 콜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좀 성과를 좀 바라야 되긴 하는데, 애쉬크래프트라는 벽이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솔직히 오늘도 트리거 하나만 공개를 좀 제가 이제 해드린다고 한다면은 또 뭐 트리거를 또 하나 공개를 해드렸는데, 녹화 버전에서 하지 말까? 라이브 부분 혜택으로도 넘어가고, 일단 트리거는 넘어가고 멤버십 가입하시면 트리거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생각을 하면 이제 오늘도 스크래프트가 좀 유리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다만 좀 불안한 거는 어제까지 해서 소토가 연투를 해서 피츠버그의 불펜진이 불안하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몽고메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무리 데니스 산타나가 가장 치명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한 이제 피츠버그의 불펜에서의 방어 자체가 토론토 시리즈에도 일부 증세가 있긴 했습니다만 결코 좋게 바라볼 수 없는 수준에서의 성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피츠버그는 시즌 초반에는 정말 단단했어요. 지금은 이제 요한 라미레즈와 그 다음에 요한 라미레즈 정도가 버티고 있다고 바라봐야 되는데, 소토가 좋은 모습으로 반등을 해서 이제 연투를 해서 못 나오니 이제 라미레즈 나와야 되고, 자완에서는 이제 어제 소토 썼으니 이제 몽고메리 강제입니다. 몽고메리 강제에 라미레즈의 시스크를 쓸 거냐 아니면은 데니스 산타나를 다시 한번 믿을 거냐, 이거거든요. 오늘 피츠버그는 경기 후반에 역전패에 대한 우려를 조금 가지고 있다. 왜? 데니스 산타나 때문에. 데니스 산타나가 마무리로서 지금 실패격이에요. 실패격.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그 역전패, 9회 극장 역전패가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8회까지는 적어도 피츠버그가 이기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차트수가 나오지만 이번 시즌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 피츠버그의 하나의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오닐 크루즈가 지난 시즌 대비해서 좌투 상대 대비 공략도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닐 크루즈는 작년에 실제로 좌투수가 나오게 되면 라인업에서 배제되는 모습까지 나왔었는데, 이번 시즌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오닐 크루즈가 좌투 상대로 상위 타선, 중심 타선을 넘어서서 클린업 이제 역할을 또 해주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또 무시를 못합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은 오닐 크루즈가 좌투 상대로 오히려 시즌 타율이 우투 상대 대비 훨씬 높게 나오고 있어요. 우투 상대로 2할 3푼 5리인가 나오고 있는데, 좌투 상대로는 2할 9푼 9리로 3할 가까이 되면서 이미 장타력까지 홈런까지 겸비한 타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경기가 윅스 좌투수가 나온다고 해서 피츠버그가 어디 쫄고 그럴 경기는 절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보스턴 대 애틀랜타의 경기입니다. 이거는 레인저 수아레즈와 스펜서 스트라이더의 경기인데, 이거 애틀랜타 정배에 나왔지만 애틀랜타 정배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경기예요. 이게 수아레즈가 최근까지 경기를 하면서 4월달에 양키스전에 4실점했던 경기를 제외하고 4월 초부터 지금까지 경기를 치르면서 6경기 7경기 동안에 그 실점이 그 4실점 경기를 제외하면은
다 직전에 캔자스 시티전에 생겼었던 1실점이 유일한 실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기가 무실점으로 피칭을 할 만큼 시즌 초반에 부진했던 모습 완전히 사라졌죠. 그 기점이 됐던 게 필라델피아 친정팀과의 대결이었어요.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수아레즈가 이렇게 체인지업으로 자신의 피칭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잘 페이스를 유지를 하면 오히려 애틀랜타가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보스턴은 리그에서 팀 타율이 2할 8푼이 넘어가는 두 개 팀 중에 한 팀이고 그 타율도 최고 타율 1위의 타율과 함께 OPS 0.8을 넘어서는 유일한 팀입니다. 오히려 애틀랜타가 지금 2할 4푼대 3푼대 수준으로 타율감이 떨어져 있는 양상 속에 OPS도 0.7 아래로 떨어져 있거든요. 즉 이 경기는 수아레즈가 버티는 양상 속에서 스트라이더도 과연 보스턴의 타격을 버텨내면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논해야 되는 경기인 거고, 애틀랜타가 이기는 상황이 되면 리, 수아레즈, 그 다음에 이글레시아스로 경기 운영이 되면서 닿게 될 거고, 보스턴이 리드하는 경기가 되면은 위저트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체프문까지 가는 과정을 아마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애틀랜타가 지능 상태에서 그러면 버틸 수는 있겠느냐를 논했을 때, 스트라이더가 복귀를 하면서 로페즈가 재고 난조와 함께 어려움을 겪으니까 결국 거기에서 선발에서 불펜으로 전향이 돼버렸죠. 그것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로페즈가 아마 멀티이닝 똥바지를 좀 하면서 지는 경기를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 양 팀의 그런 양측의 서로가 이기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 경기 양상을 논해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좀 언더 양상을 바라보지 않을까라고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론토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 이제 스펜서 마일스 대 샌디 알칸타라가 나오는 경기입니다. 스펜서 마일스라는 선수가 굉장히 재밌는 선수인데, 얘도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부상 때문에 이제 긴 시간을 이제 재활로 보냈어야 됐었고, 대학에서 좀 기회를 받고 했습니다만 그 재활 상황 속에서 마이너리그에서 많이 보여준 게 없었다 보니까 역할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죠. 그 상황 속에 토론토가 이제 룰5 드래프트 그를 활용해가지고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빼온 선수인데, 이번에도 사실 로스터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수도 있긴 했습니다만 운이 좋았던 게 그 폰세죠. 폰세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고, 지금 오늘 또 다저스전에 선발로 나오게 된 라우어가 또 현금 트레이드 됐습니다. 하면서 자리가 또 생겼죠. 최근까지도 일단은 폰세의 부상과 함께 이 다른 부상 선수들의 이슈 때문에 슈어저부터 시작해갖고 부상 때문에 마일즈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었고, 이제 오프너 쓰고 최근에까지 롱릴리프 이렇게 쓰고 했었는데 이제 선발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친구도 마이너리그에서 많이 보여준 게 없긴 합니다만 적어도 제구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 공도 96마일 이상을 던질 수 있는 선수죠. 빠른 공도 힘이 있고 커맨드가 되는 선수입니다. 그 자체를 무시할 수 없고, 이제 마이애미도 샌디 알칸타라가 나온다라는 점에서 오늘 경기 투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칸타라도 홈런을 맞지 않은 경기에서 영향력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경기력을 보였었다라는 것 생각하면은, 오늘도 뭐 최근에 부진한 게레로 주니어 좀 반등하긴 했지만, 그리고 홈런이 좀 떨어지고 있는 스프링어, 그다음 오카모토도 홈런을 좀 이번 시즌 10개 치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제 생산 자체가 최근에 좀 뜸해져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 알칸타라도 장타 맞지 않겠다. 그래서 토론토가 만약에 이기는 경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쉬 오프너 쓰고 오늘 마일스 나온다면 6회가 끝나는 시점에 이 경기가 뭐 또 발랜드와 로저스, 호프먼 3명의 투수로서 7, 8, 9회를 닿지 않을까, 좀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누가 이기든 간에 언더게임 바라보게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1부 마무리고요. 녹화가 잠깐 끊어져서 이거는 사실 이미 분석을 다 끝냈어요. 그래서 2부 녹화가 이미 진행되어 있는데 요거는 2부 영상 업로드 될 테니까 다음 2부 영상 가셔서 또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권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